법원 내부에서 이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이 여부를 놓고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상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이 한 판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은 상황인데, 근데 물론 법원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걸 법리적으로는 우리 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헌법 그 규정에 네.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이유가 그러니까 각종 권력기관들에 의한 그 대의민주주의 기관들을 침해한 또 침탈한 역사적 선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요. 뽑고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뽑습니다. 그럼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수사기관 등 이 직업공무원을 통제하고 지휘하고 하는 것이 우리 통치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이용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잡아 가두거나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두면 안 되기 때문에 불체포특권, 부수특권을 넣는 거거든요. 재직기간 중간에는 그 누구로부터도 업무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침탈당하지 않은 권리를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수처가 저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직권남용죄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맞아요. 직권남용죄는 수사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내란죄를 갖다가 같이 수사한다. 이거 원래 취지에 안 맞는 거죠. 또 하나는 직권남용죄가 왜 성립된다고 공수처는 보는 거냐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밑에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에게 권한 외의 행위를 시키게 했다는 거죠. 그거는 내란죄라는 게 있으면 내란죄 다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폭력, 이것도 내란죄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만 하나 떼어놔서 처벌할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저걸 별도로 인지해가지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요. 예. 만약에 저 밑에 경찰이 어떤 폭력 행위를 했어요. 그 내란의 행위 하나 아니냐라고 해서 대통령까지 엮어 수사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 헌법에 대통령의 업무 보장을 위해서 또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또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헌법정을 넣은 거를 침탈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원래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수처가 수사 진행하면서 보시면 경찰로부터 500명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파견받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수사기관 공수처가 원래 완투로 간다 하더라도 검사 25명에 그다음에 수사관 40명, 65명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수사 경찰을 500명을 파견을 받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 스스로 영장 집행도 못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영장 대통령 신문할 때 경찰로부터 신문상을 전달받았다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은. 그러면 이걸 공수처가 과연 독자적인 수사기관인지에 대해서 또 독자적인 수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까지 왜 가장 뒤처진 수사 진행 정도를 보이면서 검찰과 경찰에다가 이 사건을 이첩하라고 했을까? 그 이후에 이런 우여곡절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에게 수사에 나 응하지 않겠다라는 빌미를 줘가면서 뭐 영장을 청구한 법원부터 그다음에 집행 과정의 문제부터 또 집행 과정에 관할 승인을 얻기 위해서 뭐 위조 여부 또 문제까지 일어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하나 말끔하게 진행된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좀 여러 가지 되짚어볼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 여러 이야기가 뭐 초반부터 나왔었지만 이게 이제 법원에서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의견이 갈린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뭐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 금수완박이라든지 공수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촘촘하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 빈틈없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헌법학자라든지 예. 또 수사기관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는 것은 실제로 입법체계상의 허술한 점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그런 법을 다루는 기관, 법제처나 국회에서 면밀하게 다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민주당도 사실은 일단의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전제를 하고요. 그러나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현행범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어떤 법이든 간에 실제로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또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을 다 아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떤 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하여 고민이 있고 적절한가, 누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냐의 관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이야기하는 법원 행정처는 그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더 우선권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공조본을 인정하고 국가수사본부의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서 계속 인정해 왔거든요. 그렇다고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나도 안 한 거 아닙니다. 다
제기에 대해서 이유 없다라고 한 부분이 예. 실제적으로 누구나 다 국민 모두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 범죄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것이 어디에 누가 수사권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국가가 판단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소추 권한과 수사 권한에 대한 구분은 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공수처가 소추할 권한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할 권한까지 없다.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하나 사실은 이제 우리 수사기관하고 이 유념해야 될 부분은 자 수사권이 있다고 쳐도 과연 강제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강제석 수사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구속영장을 시켜서 구속을 시켜서 과연 이 수사할 이것이 우리 헌법이 예정해 놓은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원래 예전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서 만약에 대통령직위를 더 이상 수행할 정도의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파면하고 일반인의 지위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네. 강제 수사 특히나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해가지고 구속시켜놓고 재판을 한다? 저는 이거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에 반한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일반화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 찬성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뽑아요. 뽑았는데 네. 그 수사기관이 말을 안 듣고 대통령을 체포해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도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직업 공무원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앞으로. 그러면 막말로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어떤 범죄 사실 하나 갖고 영장을 쳐가지고 그 범죄 사실이 내란으로 이어진다고 해가지고 영장을 쳐요. 영장이 발부돼서 가둬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의민주주의라는 이 기본적인 나라 이 통치 시스템을 상정한다 그러면 이게 조금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 수사권을 발동하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아니 그러면 수사를 왜 하는 겁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남는 거고 이걸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까? 이것은 법에 대해서 정통하시는 분들이야 법 원리에 의해서 이해하실 수 모르겠지만 국민 정서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공수처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렇게 수사권이 애매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국회에서 상설특검 내란과 관련된 상설특검은 이미 여야가 합의된 수준의 200표가 넘는 어떤 표결에 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것을 지금 하고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추가적으로도 누가 보더라도 이견이 없고 수사 권한이 있고 기소권도 있고 강제 수사권까지 다 갖출 수 있는 예. 이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까지도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사실 상설 특검이라든지 일반 특검이라든지 이게 출범이 됐다면 지금 이런 논쟁은 상당히 무의미한 것이고 저는 이 법원에서 논쟁이 있다. 뭐 얼마나 큰 논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대한민국 법원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을 수사기관에 권한이 있고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법 논리를 따지들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혼돈시킨다고 하면 누가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지키겠나? 근데 예.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물론 지금 이제 하나의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 그 진영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건데 각 수사기관이 각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덤비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공수처가 이런 법에다 분명히 내란죄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도 거의 관련 인지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하다가 이 튀어나온 사건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걸 임의로 해석해가지고 수사 범위를 막연히 넓히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게 국민적 뭐 신체 뭐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개인을 봐주자는 게 아니죠. 대통령 직위를 볼 때 어느 게 바람직한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예컨대 압수수색은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과연 신병철에 관련돼서 가둬야 되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헌법을 기한하신 분들이 불소추 특권을 만들어 놓은 게 그 취지에 비춰보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따져보는 문제고 예. 국회에서 특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국회에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 있어요. 그럼 국회 만약에 수사 대상이 아닌 부분을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마음대로 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저희가 이 특정한 사안을 놓지 말고 이걸 일반화시켜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노정이 됐다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치권의 고민으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